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는요, 첫 번째 6월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논의라는 제목의 이슈를 좀 삼아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자면 6월 달에 6월 8일 날 일본 오사카에서 그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앞뒤로 재무장관 회의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 뭐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논의와 합의입니다. 논의와 합의를 같이 이룰 것 같다는데, 여기서 이제 이룰 게 뭐냐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을 이제 현재 각국 정부가 하고는 있지만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어떻게 규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안건의 그 주요 목적은 익명성의 부작용 차단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그 암호화폐로 마약을 산 그런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유명인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데, 거래 시에 개인 신원증명에 대한 논의가, 이슈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될 거라고 합니다. 개인 신원증명 논의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요. 관련 규제에 대한 심각성을 각국이 인식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되고요. 아마 지금 G20 회의가 6월 8일에 있는데, 재무장관들은 이번 봄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이 봄 회의를 하러 이미 이주열 총재가 어제 캐나다인가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할 텐데, 아마 이 봄 회의 때 재무장관들이 미리 사전에, 재무장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하고 반 다음에 이제 6월달 정상회의 때 이슈를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에 관련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바이낸스 원화거래 허용되면 법인 설립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한국에 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법인도 설립하고 뭐 세금도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 이슈 분석 시간에 비트와이즈가 10개 거래소에 대해서 뭐 정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죠. 바이낸스인데, 한국의 거래소가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정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어렵다. 왜? 이게 당국의 의지인지 은행의 의지인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은행에 요즘에는 계좌 구설을 하러 가시면 계좌 개설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계좌 어디다 쓰실 계좌입니까? 혹시 암호화폐 거래하시는 계좌는 아닙니까? 라고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은행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게, 당국의 의지인지 은행의 의지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 자오창펑 CEO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당국과 은행의 의지 모두 다 되는 것 같아서 두 당국의 의지가 전부 맞다라는 걸 했는데, 사실 바이낸스가 거래량 10위에 한국에 법인이 없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정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거지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차원인지 잘 모르겠으나, 자, 자오창펑 CEO의 이런 발언은 한국에도 여건만 되면 바로 설립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쿼드리가 CX 파산 절차로 가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캐나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 CX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대표가 급사하면서 고객 자금이 동결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분이 지금 프라이빗 키를 혼자 알고 있어서 지금 약 1억 5천만 불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공동 창업자가 뭐 이름을 많이 바꾼 사기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코인데스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EY, 그러니까 언스트 앤 영 세계 4대 글로벌 회계법인인데, 여기서는 구조조정보다는 파산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정 관리 들어가도 법원에서 기업들이 보통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청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유지로 갈 거냐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EY가 이 보고서에서 구조조정이 아니라 파산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 EY 보고서를 보면 회사 데이터 및 고객 자산 복구가 우선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회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와 이 회계법인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파산 및 채무상환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게 채권자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청산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결국 이런 거래소가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아무리 큰 거래소라도 이제 청산 절차를 밟고 파산하게 되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거래소 이제 앞으로 관리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는데요. 거래소는 신용과 투명성이 최고입니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는요. 리플 공동창업자 모교의 기부라는 내용입니다.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이슈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슈로 선정하면서 사실은 부럽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스 라센 그 리플 공동창업자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 2,500만 달러 상당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돈으로 기부한 게 아니라 리플로 기부를 했죠. 리플 코인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부금으로 낸 거는 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2,500만 달러니까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기부를 하게 돼서 뭘 하냐. 학교 내에 대학 내에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을 개설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리플과 관련된 또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암호화폐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죠. 그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면 결국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부러워서 제가 사실 네 번째 이슈를 삼았는데요. 미국은 이런 리플 같은 데선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뉴스여서 삼았는데요. 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많은 일이 되면 시장도 안정화되고 시장을 또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코인 하시는 분들도 그 코인을 만드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네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톡톡코인 365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